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6일 금요일 밤 9시 9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은 얼마 안 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게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알고 있죠. 왜 강한가요? 지난 일주일 가량, 지난 일주일 넘지 못했던 어떤 박스권 상단을 어제 강하게 안착한 거기 때문에 나스닥이 사실 신고가를 썼지 S&P는 아직 신고가 못 썼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장은 신고가 부근에 와 있으니까 엄청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아침에 제가 강조드렸던 이야기는 미국과의 디커플링이죠. 네.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고 중국은 중국인 겁니다. 그죠? 아무튼 그 6월 FOMC 회의 이후부터 계속 제가 디커플링, 미국과의 디커플링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난 날이긴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신고가, 축제 분위기, 아시아장은 다 하락, 그죠? 일본을 제외하면 다 하락,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같은 때는 진짜 주식 오래 하신 분들, 특히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저를 비롯해서 예를 들면 미국이 오르면 한국은 오르고, 그죠? 미국이 떨어지면 한국도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일종의 상식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근데 요즘 아무튼 그런 상식도 통하지 않고, 또 그리고 요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가 워낙 좁은 박스권, 비추세 구간, 수렴형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뒤통수가 굉장히 뒤통수를 잘 때린다는 거, 기대하면 그 기대를 반드시 깨버린다는 거,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넣으시고 하여튼 마인드 컨트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코스피의 흐름만 봐도 그렇죠, 사실. 이번 주 코스피 흐름만 봐도 이번 주에 지난 3거래일 동안 선물을 외국인이 4조 원 매수하면서 미국은 신고가를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야, 이거 코스피 또 폭등할 모양인가 보다 하고 우리 그렇게 기대를 갖잖아요.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사람의 심리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무참히 밟아버리지 않냐. 상승을 기대하면 꼬꾸라져 버리고 하락을 기대하면 올라버리고, 그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한치앞, 물론 평상시에도 주식시장은 한치앞을 알 수 없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바로 코앞에도 보이지 않는 진짜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이 마인드 컨트롤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요즘에 어떤 기대감은 높아지는 시장이긴 해요.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장이란 거죠. 콜 대박이 됐든 풋 대박이 됐든 상승으로 대박이 났든 아래쪽으로 대박이 나든 대박을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기대가 강한 만큼 실망도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고 좀 달관한 경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면서 적당히 모니터도 끄고 좀 놀러 다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시다면 현금 많이 들고 계시고요. 물론 저처럼 어떤 확신이 있거나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강하게 하시는 건데, 나는 네 말도 모르겠고 나는 자신도 없고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두둑히 들고 이 멘탈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냐.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아무튼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다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 같은 거 모습을 좀 잠깐 보시면요. 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 흐름을 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게 언제죠? 7월 말쯤, 7월 마지막 주쯤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상해종합인데요. 이 급락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때 공산당의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중국만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 일주일간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중화권 증시가 대부분 다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화권 증시 지금 단기 하락 추세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단기 하락 추세예요. 큰 추세가 죽진 않았습니다. 아마 지난 1년간 지속된 큰 추세가 죽진 않았는데요. 근데 아무튼 단기 하락 추세는 단기 하락 추세예요. 그리고 단기 하락 추세 중에 지금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오늘 일제히 일단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단기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 마감도 조금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 여기쯤에서 반등이 끝나고 아래쪽으로 다시 급락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중화권 증시가 자빠진다면 미국과 커플링 되는 게 아니고 요즘 코스피는 중국과 커플링 되고 있죠.
만약에 중국이 이제 다음 주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음봉이 나오고 하락해서 중화권 증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코스피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할 겁니다. 그런 점 정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당연히 뭐 중화권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위안화는 이렇게 살짝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켜야 될 자리는 뭐 계속 잘 지켜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지지선 기반으로 해서 잘 지켜주고 있어요. 위안화도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위안화 강세 추세에서 위안화 약세 추세로 이렇게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55는 넘어가야 이게 뭐 추세 전환을 인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아래에서 하반경 직성 정도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모습과 어떤 추세 전환을 위한 매집, 뭐 수렴,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안화하고 중화권 증시 뭐 잠깐 살펴봤고요. 중국이 하락 마감하길래 오늘 좀 잠깐 살펴봤고, 뭐 일본은 뭐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약한 게 일본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올림픽도 하고 이러면은 좀 일본 증시 올려줄 만도 한데, 뭐 올림픽이고 뭐고 어째 아무런 힘을 못 받고 있긴 합니다. 뭐 물론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어떤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근데 아무튼 그 아시아 증시 중에서 지금 제일 약한 게 일본인 것 같아요. 한국이 제일 강합니다. 예, 한국이 참고로 한중일 중에서 제일 강하죠. 일본이 제일 약하고요. 중국은 중간 정도에 와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변 상황들 정도 좀 체크를 했고요.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죠?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살짝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일단은 뭐 숏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저의 생각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 어떤 436자리가 저항이다라는 걸 일단 인식했다. 뭐 요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을 436 저항이구나라는 걸 일단 인식은 했고요. 이제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좀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연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436이 저항이라고 인식을 한 거에 대한 의미가 좀 더 있을 거예요. 예, 또 그리고 이렇게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이 비싼 콜옵션들이 왕창 무너지기 시작했고, 풋옵션들이 일단 이 거래일 동안 어떤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살살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음 주가 만기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외과 옵션들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약해서 오늘 뭐 하락 마감하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 풋옵션들의 일단 양봉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일단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단기적인 지지력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 되긴 했습니다. 풋옵션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말씀드리면서 풋옵션들이 뭐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좀 변동성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좀 드렸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어떤 좋은 모습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모으는 거, 이런 것이 사실 사실 이런 모습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사실 물론 이런 모습으로도 풋옵션이 갈 수 있지만, 옵션에서 이렇게 가는 건 솔직히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콜옵션들 이번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나 이렇게 갔지, 저는 풋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풋은 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은 봉의 길이가 확연히 짧아졌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 봉의 길이가 길어진 거는 콜옵션이죠. 콜에서 변동성이 터졌고, 풋옵션들은 지금 변동성이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죽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그나마 어떤 좀 매집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옵션 매매를 했던 경험으로 의하면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패턴으로서의 좀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 일단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콜옵션들도 버티고 있고, 그래서 우린 일단은 뭐 숏을 계속 들고 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정도 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뭐 용어 정리 뭐 이런 거를 좀 일단 해보자면은, 뭐 지금까지는 제가 반등시 매도 뭐 이런 표현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반등시 매도는 아닙니다. 선물 지수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반등시 매도가 아니고, 지금은 어떤 변곡을 노리는, 꼭지점을 노리는 그런 거를 한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장대 항공 나왔을 때 현금을 0으로 만들자. 여기서 현금 다 소진해서 숏을 강하게 들어가자는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떤 꼭지점을 노리는 플레이를 한 거지. 뭐 어떤 뭐 매집을 한다 뭐 그런 뭐 어떤 하락 추세 중 반등 그런 걸 노리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뭐 물론 엄밀히 따지면은 뭐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도 뭐 반등시 매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일단 반등시 매도란 표현은 그렇게 쓰면은 일단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말은 좀 바꿔야 되겠다.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같이 낮아져야지 하락 추세인데, 보시면 어쨌든 저점은 높아졌어요. 그죠? 저점은 여기 7월 9일날 저점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삼각 수렴형인 거예요. 삼각 수렴형이니까 뭐 반등시 매도 이런 표현을 뭐 대놓고 쓰는 거는 조금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건 조금 좀 틀린 말인 것 같고, 하락 추세 중에는 반등시 매도죠. 근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꼭지점을 노린 거다라는 거. 솔직히 하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하락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반등이 지금 2까지 올라갔다? 이건 솔직히 좀 별로 이 숏을 보는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현금을 0으로 만들자, 뭐 강하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튼 여기서 이 장대 양봉이 너무 상승의 힘을 너무 많이 소진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비유적인 표현 제가 맨날 드리는 거 있죠. 뭐 냄비에 불을 뭐 세게 해야 된다, 뭐 약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뭐 다른 표현으로 좀 비유를 드려보자면, 혹시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울 살 때 남산에 자주 올라가곤 했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남산 꼭대기까지 자전거 타는 사람이 기록을 계측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5분 만에 올라가냐, 7분 만에 올라가냐, 8분 만에 올라가냐, 그거는 완전 다른 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4분 만에 올라가면 진짜 죽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4분, 5분 만에 올라가면 진짜 더럽게 힘들어서 사람 쓰러지고요. 반면에 7분, 8분, 10분대에 올라가면은 남산은 그냥 뭐 동네 언덕처럼 되게 쉽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런 비유를 쓰는 포인트는 힘을 아껴 써야 될 자리에서 너무 지금 빡세게 썼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을 무려 4조 원을 샀죠. 생각해보시면 작년 11월 말부터 해서 올해 1월 달까지 폭등하면서 그때 몇 달 동안 산 게 선물 3조 원, 4조 원인데 3거래일 만에 3조 원 샀단 말이죠. 특히 8월 4일 날 같은 경우는 콜옵션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들. 콜옵션이, 그래서 외과 콜옵션은 500%까지 터지고, 그 와중에 개인들이, 솔직히 저 수급을 다 믿지는 않지만은 개인들이 뭐 콜옵션을 300억이나 사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콜옵션이 과도하게 살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긴 했고, 그래서 어제 영상이었나 제가 어제 아침 영상이었나 그렇게 써놨죠. 콜이 너무 살이 쪘기 때문에 최소한 콜옵션 매도로 접근하는 건 좀 괜찮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콜옵션 매도가 시장은 어쨌든 살찐 콜옵션을 죽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있는 대로 힘을 쥐어짰는데, 그렇게 있는 대로 힘을 쥐어짰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거, 그죠? 고점이 이런 추세선을 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힘을 과하게 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가 힘을 과하게 쓰면 이건 추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지쳐서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런 차원에서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뭐 안심할 때는 아니고요. 지난 2거래일 동안 빠지긴 빠졌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좁은 수렴형 안에 와 있죠. 딱 봐도요, 그죠? 딱 봐도 굉장히 좁은 수렴형 안에 와 있고, 아직 방향성이 뭐 결정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죠?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무튼 미국이 여전히 계속 강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은 쓰이긴 하죠. 분명히 디커플링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신경은 쓰인다는 거, 숏 보는 입장에서요. 그런 점들.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안심은 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우리 마인드 컨트롤 좀 잘해가면서 천천히 시간 보내보자라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여튼 코스피 200 현물지수 같은 경우는 명백한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 요날도 고점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어쨌든 얘는 하락 중 반등입니다. 얘는 그래서 반등시 매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는 건 현물지수가 기준이 아니고, 이건 아무튼 뭐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뭐 모양은 이렇습니다. 현물지수는 확실히 좀 약해요. 솔직히 오늘 왜 한국이 빠졌나 뭐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오늘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상한가 같던가요? 그죠? 오늘 카카오뱅크가 상한가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상한가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시가총액 거의 5등 6등쯤 되죠,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얘 하나 상한가 간다고 지금 거의 전 종목 다 팔아먹은 겁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오늘 상장했으니까. 얘는 지금 코스피 200에 안 들어있는데 이 종목을 산다고 코스피 200 종목을 다 팔아제끼고 여기로 다 돈이 쏠리면은, 분명히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다른 뭐 삼성전자라든가 기존의 코스피 200 종목들은 돈을 좀 뺏기는 그런 경향도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중국이 하락해서 뭐 오늘 한국이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미국과 디커플링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카카오뱅크가 뭐 수급적으로 인해서 뭐 다른 전 종목의 돈을 뺏어와서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기다려 봐야 된다. 오늘 뭐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영상 처음에 강조를 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숏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아무튼 요즘에 긴장 타시면서 보고 계실 텐데, 아무튼 한번 아직까지는 계속 버텨볼 만한 그런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코스닥 숏도 뭐 제가 뭐 딱히 아무튼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아무튼 지금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어떤 수렴형 요런 구간입니다. 얘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 글쎄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을까요? 저점 살짝 높아지고 있고 고점 살짝 낮아지고 있죠. 대부분 뭐 다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으니까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래저래 사실 한국 시장의 움직임에 관해서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수급 같은 거나 적당히 좀 체크 한 번씩 하시고요. 외국인들이 지난 며칠 동안은 마치 전 세계의 주식을 다 사버릴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왔지만, 오늘은 또 선물 1조 원 팔고 나가네요. 그죠? 재밌는 세상입니다. 참, 그죠? 뒤통수 맞기 좋으니까 하여튼 기대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보자. 요런 이야기. 하여튼 주봉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433이 433.55가 됐으니까 430은 또 돌파 한착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돌파 한착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용을 쓰면서 430을 돌파 한착 해놓은 거기 때문에 숏 보시는 분들께 여전히 희망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무튼 이게 꼭지점일 가능성, 이게 또 하나의 꼭지점일 가능성이 지금 또 하나 아무튼 뭐 생긴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럭저럭 잘 진행 중,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8분이네요. 잠시 후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 내가 띄워놨는데 어디 갔지? 네, 여기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지금 보시면 이거 좀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논팜롤 페이롤스라고 해가지고 뭐 비농업 고용지표인가? 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며칠 전에 연준 클라리다 부의장인가가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저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 경제 지표가 이 지표가 지금 경제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신규 고용자 수가 뭐 80만 명을 넘어갈 경우, 그래서 경제가 잘 회복되고 있을 경우에는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던져놨습니다. 근데 아무튼 시장의 기대치는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발표된 다른 고용지표 하나가 굉장히 쇼킹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막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별로 궁금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이제 이 재료를 갖고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사실 이거 다 핑계이긴 핑계일 거거든요. 어차피 주식을 뭐 위든 아래쪽이든 움직이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긴 할 건데,
어떻게 반응해 줄 거냐.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장이요. 아직까지는 1분 정도 지금 1분 뭐 몇 초 정도 남겨놓고, 지금까지 보시면 뭐 S&P는 0.01%, 뭐 나스닥은 0.1% 하락,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똔똔, 거의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 뭐 달러는 살짝 상승하고 있고 유로화는 살짝 하락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지표는 발표가 됐는데 뭐 하여튼 어떻게 움직이겠죠.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뭐 제가 지금 영상에서 체크를 뭐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도 좀 구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도 오를 것처럼 그렇게 해놨습니다. S&P를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S&P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자리죠. S&P 같은 경우는 요 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밤에 강하게 가주는 게 맞긴 맞는데요. 방금 전에 어떤 고용지표 이런 걸 핑계로 해서 만약에 또 다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분위기는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도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애매해요. 미국도. 미국도 조금 애매합니다. 미국도 뒤통수 많이 치거든요. 아래로 갈 것처럼 해놓고 장대 양봉 보이고, 위로 갈 것처럼 해놓고 장대 음봉, 장대 음봉까지는 아니고 음봉 보이고요. 아래로 가야 할 때 안 보내고 위로 가야 할 때 안 보내고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무엇도 믿지 마시고, 특히 미국장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 계속 박스권이라는 생각하시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숏을 보실 거면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하시라, 뭐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죠?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변동성 지수 베팅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지금 분명히 시세를 주긴 줄 건데, 일단은 제가 이야기한 중요한 라인은 이걸 지키지 못하고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이 라인을 돌파한 척 할 때 따라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번 주에 코스피에서 했던 것처럼 얘가 확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확 급락하면 이런 자리에서 극단적인 어떤 저점을 노리는 그런 베팅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둘 중 하나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방법을 취향껏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뭐 올라갈 때 매수를 하든 간에, 아무튼 뭐 내려올 때 여기서 뭐 매집을 하든 간에, 아무튼 간 시간은 걸릴 거예요. 얘가 분명히 매집은 많이 해서 위쪽으로 보내긴 보낼 건데 시간은 많이 걸릴 거니까 현금 아껴 써라는 이야기 계속 뭐 계속 뭐 그런 이야기 드리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히 지금 뭐 제가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어떻게 됐나요? 이거 고용지표 어떻게 나왔나요? 이야, 굉장히 잘 나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신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반응은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논리적이라면은 지금 94만이 나왔는데요. 논리적인 반응이라면은 긴축은 이제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온 거거든요. 80만만 돼도 잘 나온 거라 하는데 지금 94만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지표 잘 나온 거고요. 고용지표 잘 나왔다는 얘기는 뭐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 경제가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 긴축은 조금 좀 뒤로 좀 미뤄질, 이렇게 되면 긴축이 훨씬 당겨질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지금 제가 이거 방금 전에 막 봐가지고 저도 좀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경제회복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경제회복 지금 굉장히 빨라지는 거니까 이 긴축이 훨씬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숏이 유리해지긴 질 텐데요. 특히 신흥국은 숏이 이게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데요. 글쎄요, 일단 시장 반응 어떻게 될지 월요일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딱히 긴축 우려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사실 미국이 긴축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긴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사실 경제지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경제지표 안 좋게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나왔으면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은 미국 주식시장은 올라주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시장 반응은 지네 마음대로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게 어떤 표준적인 이성적인 그런 움직임이 그런 시나리오인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어쨌든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초에 나왔던 지표 안 좋게 나왔는데 급락했단 말이죠. 다우 0.5%, 0.6% 빠지고요. 근데 이번에 좋게 나왔으면 미국 주식시장은 오르는 게 정상이고,
아무튼 또 이게 좋게 나왔으니까 긴축은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신흥국 주식시장은 안 좋을 수 있다. 미국 지금 제가 숏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만의 경제 회복이 너무나 심각하다. 미국만의 경제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 반면에 유럽은 전혀 못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달러가 강세가 일어나고 있다. 달러가 강세가 일어나면 신흥국은 자빠지게 되어 있다. 요 논리로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튼 미국 경기가 또 좋아진다라고 하면 또 달러 강세 뭐 요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흥국 개박살 날 수도 있고, 하여튼 또 그리고 긴축, 그죠? 긴축이 가까워진다 이러면 신흥국들은 박살 날 수도 있다고요. 미국은 아닐지 몰라도 신흥국들은 안 좋을 수 있다고요.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와서 저도 좀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긴 했고요. 숏을 보는 입장에서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뒤통수 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는 월요일날 가봐야 되겠죠. 어떤 기대는 하지 말고 일단 하여튼 주말 잘 보내봅시다. 하여튼 뭐 이번 주에 위기가 한번 있긴 있었는데 어째 위기가 좀 기회가 되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막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뭐 강조드리지만 기대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마음 다칠 수 있으니까 언제나 차분하게 주말이니까 하여튼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하여튼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원래 짧게 녹화하려고 그랬는데 녹화하다 보니까 고용지표가 나와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같이 했네요. 그죠? 저도 방금 나온 거 보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야기한 거라 가지고 머릿속에 좀 정리가 안 돼서 좀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